네,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장인데 마음이 좀 아프네요. 예. 오늘 2월 24일이죠. 24일 날 결국 코스피가 3천선이 한 번 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거래 상위 순으로 봐도 아무래도 매도 인버스 쪽, 매도 쪽에 좀 치중을 둘 수 있는 좀 가중치를 둘 수 있는 인버스 쪽에 좀 많이 올 것 같고 좀 크게 하락한 종목들로 거래량 상위 순으로 좀 잡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 순으로 봤을 때도 상당 부분 많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천억, 수조, 그 정도 시가총액 전체, 코스피 전체로 생각했을 때 그 정도 돈이 증발해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결국 코스피는 3천성이 붕괴돼서 2994.98 선에 종가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엔 906.3 하나선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업종 상위 순으로는 문구류, 그 다음 항공사, 은행 이걸 살펴볼 수 있는데 문구류 같은 경우에 삼성출판사, 양지사, 모나미 떨어졌네요. 항공사 같은 경우에 한진칼, 아시아나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에어부산, 진에어 좀 그 저가 항공 쪽이라 볼 수 있는 데는 좀 떨어졌네요. 대한항공 제외하고 제주항공 반면에 제주항공은 좀 생각보다 좀 잘 지켜냈네요. 주가 방을 좀 잘했고 한진칼이 올랐는데 대한항공이 떨어졌다는 게 좀 좀 안 좋게 뭔가 좀 된 게 몇 개 있나. 항공유가 폭등,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긴 하죠. 유가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을 주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은행도 오늘 0.12%. 오늘은 거의 수비적 주가를 좀 수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주식,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 올랐지만 좀 상승폭이 좀 적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대장주 KB금융은 550원 떨어져서 43,150원 종가 마감되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엔 350원 상승해서 33,150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담아둬도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KB금융은 약간 비싸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차피 투자에 대한 어떤 의견은 좀 이 정도면 저렴한 편인 것 같다라는 그 자신만의 수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시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는 그래도 좀 떨어졌네요. 3년 만기 국고채가 0.02 떨어졌고 이게 회복만 원 상태로 이제 회복되고 좀 조금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이제 원 위치를 되돌아온다면 예를 들어 한 0.8, 0.98이나 0.96, 0.94 이 정도만 돼도 다시 좀 안정감을 좀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쭉쭉 살펴봤고 이제 미국 USD 달러도 오늘 3전 떨어져서 삼성전자 말고요. 3전 떨어져서 1109원 종가 마감되었고요. 네, 지금도 계속 거래 중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원화가 조금 이제 강세로 좀 돌아서지 않았나.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원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좀 상승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기는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매수를 그래도 좀 해줬네요. 개인들 매수가 특히 좀 매서웠다라고 볼 수 있네요. 외국인도 매섭긴 했지만 개인이 최근 들어서 좀 매수하는 그 순매수액이 조금 저조하긴 했었죠. 네.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 많이 팔고 좀, 좀 많이 사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증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고요. 전과 같은 순서대로 해서 탑 종목 거래 상위 순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시가총액 순으로 살펴본 뒤 상승, 하락하는 종목들 좀 관심을 좀 끌만한 것들, 제 관심을 끌만한 종목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 거 미국 쪽 뭐 해외 증시를 볼 수 있으면 조금 살펴보면 좋겠네요. 네. 계속해서 지금 다우 쪽은 어느 정도 상승 하락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이 지금 좀 계속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S&P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니케이도 오늘 좀 떨어지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프랑스는 뭐 약간 떨어질만 한다고 하는데 독일은 뭐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뭐 좋습니다. 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 종목 거래 상위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빠질 수 없는 게 하락장에 빠질 수 없는 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짜리 일명 곱버스라고 하죠. 이 곱버스를 빼놓을 수 없죠. 등락률이 오늘 4.69% 100원이나 올랐네요. 신한 쪽에서 좀 많이 했는데 외국인들 기관 포지션 대단하죠. 인버스에 진짜 사활을 걸었다. 이대로 한 이틀 사흘 정도? 이틀 사흘 정도, 2, 3일 정도는 아마 묵혀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묵혀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버스 뭐 들어가도 괜찮죠. 근데 이제 포지션이 빨리 바뀌는 거 이런 걸 좀 캐치를 잘 해가지고 포지션을 좀 빨리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면 좋겠는데 인버스 인버스도 역시 오늘 2.15% 올라서 4,030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진짜 많이 산 거 보여주고요. 이것도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하락에 좀 조정을 그쪽으로 해서 코스피 조정에 좀 치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거죠. 인버스 선물 ETF 매수를 통해서 코스피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그쪽에 포지셔닝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할지 좀 중립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같죠. 2,900선도 좀 아슬아슬할 수 있겠네요. 2, 3일간, 사흘 정도는, 2, 3일간 정도는 뭐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삼정 같은 경우에 그래도 좀 주가 방어를 잘 해놨습니다. 82,000원에 종가 마감되었고요. 서울식품 뭐 이런 거 계속 뭐 상 찍고 또 따상 찍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생각보다 주가 방어를 잘 했네요. 이 정도면. 좀 큰 거 우량주로만 해서 주린이니까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좀 대형주 이런 대형주 쪽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 이런 좀 대표적인
주식 같은 거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많이 매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개인이 좀 더 팔지 않았나 싶고요. 차트로 봤을 때도 낮게 아주 천천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봉도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원래 천천히 내려가다 주봉 보면 다시 우상향하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금리 영향으로 이제 금리가 다시 어떻게 돌아설지 아니면 조금 그 현 상태 유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을 피하지 못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금리 인상한 채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거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일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고가가 83,600원까지 찍을 정도로 상당히 외국인과 기관이 추가 매수로 들어왔다는 거, 이 점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코스닥 레버리지도 당연히 청산해야죠 이쪽에. 근데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청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매수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980선에서부터 쭉쭉쭉 그러니까 인버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매수를 해놓는 게 좋겠다. 인버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1000까지 찍고 더 사놓으면 괜찮겠는데 해서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좀 묵혀 나가지고 조금 쏠쏠하게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제가 사들인 코스피에 사들인 코스닥에 사들인 그 보통주 또는 우선주 이런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하락이 조금 더 크죠. 예. 제가 이거 뭐 코스닥 인버스 이런 데에다가 그 올인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매수를 한 게 아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코덱스 코스닥 인버스의 뭐 전량 매수 풀 매수 뭐 사용 매수할 수 있는 금액 100%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매수를 한 게 아니어가지고 일정 부분만 매수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장이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인버스나 코스피 뭐 인버스 코덱스 200 인버스가 뭐 오른다고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하락으로 인해 이제 인버스 상품 ETF 상품이 오른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해칭 그 정도 역할 울타리 약간 그 보험 성격 그 정도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저도 지금 수익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슬슬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비투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금 포지션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방송 이런 거 봐도 아마 아시겠지만 또는 뭐 블로그를 통해서 살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매도세가 장난이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엄청 매도를 하고 그다음 다시 매수를 추가 매수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 진짜 프로그램 매매가 많았네요. 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직 견딜만 하다. 2900선 초반까지는 뭐 그 정도까진 봐야지 않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왠지 박스권 얘기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계속 해왔었어요. 박스권 가다가 우하향 조금씩 할 것 같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해서 뭐 2800선 중후반까지 갔다가 다시 3000 뭐 후반, 그러니까 3100 좀 안 되거나 3100 조금 넘거나 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 하락 증가 이렇게 하다가 전반적으로 우하향 형태를 보여서 평균 균형 가격 이렇게 수준으로 도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인버스 담아놓으러 한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청산을 했네요. 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 이 정도면 오를만하다라고 해서 이 인버스는 청산한 걸로 보이고요. 기관은 무슨 소리야 아직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더 묻어둔 걸로 보입니다. 레버리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외국인도 조금 팔았고 기관도 많이 팔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엔 단기적으로 진짜 짧은 기간 이틀 사흘 뭐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봤을 땐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중단기적으로 봤을 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보이고요. 단기든 중기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기관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나 봅니다. 계속해서 매도를 때리고 있네요. 레버리지 매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 하락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하락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코덱스 뭐 ETF 상품, 코스닥, 코스피 ETF 상품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ETF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포지션만 잠깐 볼까요? 전반적으로 중단기 이 정도면 중립이긴 한데 그래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과 정반대로 해서 이제 슬슬 정리하는 것 같고요. 중립이긴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죠. 중단기적으로 하락. 타이거도 좀 많이 올랐네요. SK 하이닉스 오늘 좀 출발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출발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다시 프로그램 매매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때렸나 보네요. 골드만에서 들어왔지만 UBS에서 좀 많이 팔고 골드만이 많이 사주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많이 판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KCTC 같은 경우에 오늘 4.44% 올라서 7,290원 종가 마감되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 오늘 또 3,700원 하락해서 75,000원 종가 마감되었네요. 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봐도 이때 전기차 이렇게 올 들어왔을 때 이러한 그런 호재 그 가격을 쏙 뺀다고 한다면 뭐 해봤자 7만 초반 그때 수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리고 이번에 아이오닉 관련해서 리콜 사태 현기차 그룹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그룹이고 매출액도 거의 통일되게 해서 거의 장부도 거의 비슷하게 쓸 테니까요. 다른 기업이지만 한 몸이나 다름없죠. 그쪽 서울 쪽에 있는 그 빌딩도 현대 기아 같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단적인 사례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기아차.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대로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공포 심리로 인해서 조금 더 떨어지다 다시 상승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롯데 관광 개발이 더 올랐네요, 역시. 음, 생각보다 여행 쪽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한전 23,150원, 500원 떨어져서 이렇게 종가 마감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항공 아까 봤었고요. 요즘엔 지금 거래 상위 순으로 100순위를 살펴보긴 했는데 워낙 오늘 떨어지는 증시가 하락하는 국면이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좀 유명한 주식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예, 거래 상위 순으로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총 순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전 아까 봤었고 SK가 2,500원 아까 보긴 했는데 SK 하이닉스 그래도 뭐 기세는 아직 죽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적인 조정인 상태로 보이고요. 외국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팔진 않았어요. 네. 외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팔지 않고 아직 버티고 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도 오늘 하락을 면치 못했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는 올랐지만 기아는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외인 기관 동시에 매도를 진행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오늘 해서 리콜 관련한 어떤 조치가 있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조금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뉴스거리는 아니죠. 예,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9,500원 떨어져서 23만 5천원 종가 마감되었고요. 이것도 지금 힘을 잃고 계속해서 조금 조정을 받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하락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게 또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외인들이 또 더 주식 지금 코스피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걸 더 뺄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약간 조정을 받았네요. 외인과 기관은 그래도 샀습니다. 예. 모건 스탠리에서 들어왔고요. 개인이 좀 팔은 것 같은데 잘 판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리 때문에 섣불리 좀 들어가기 어렵다. 진짜 이거는 이 기업은 내가 잘 알고 이 기업은 내가 잘 알고 내가 이거 지금 믿고 좀 손해를 더 보더라도 묻어두고 갈 수 있다라고 좀 확신하는 기업만 그런 기업만 투자를 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웬만하면 돈을 빼는 게 다시 시세 차익을 노리든 시세 차익을 뭐 통해서 돈을 좀 빼고 좀 지켜보고 관망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KTNG도 78,700원 종가 마감되었고요. 외국인들이 좀 팔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덜 팔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다시 매도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39%까지 떨어졌네요. 네, 보유율 말씀드리는 겁니다. 50 몇 퍼센트까지도 갔었는데 55%. 이 정도면 이제 웬만큼 빠지고 이제 들어올 때만 이제 학수고대하면 되겠네요. 그러고 기다리면 되겠네요. 이건 이 정도가 외국인들이 지탱해주던 어떤 그 갭이다, 그 정도 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좀 슬슬 이제 담아둘만 하다.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 8만 원대부터 담아둘 만하다. 8만 원 이제 그 꺾이는 때부터 8만 원 초반 그 이제 꺾이는 때 그때부터 이제 담아둘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8만 원대라는 거는 뭐 8만 1,000원, 8만 2,000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8만 500원 그때 8만 300원 네,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담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78,700원까지 떨어졌네요. 78,700원 이렇게 떨어져도 계속 담아둘 겁니다. 저도 지금 계속 담아두고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담배는 안 피지만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갈 만한 기업이다. 다음으로 SK 바이오팜 뭔 일이 있었나요? 이게 뭐예요 이거? 단타치기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17%가 떨어졌어요 SK 바이오팜. 누가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한 거예요? 외국인은 진짜 많이 사고 기관은 팔았네요. 기관도 샀네요. 기관 사고 블록딜 SK바이오팜 주가 급락. 블록딜에 뭐 매도를 했나 본데요. 지분 매각을 뭐 이쪽 11% 12% 블록딜에 매각을 했나 봅니다. 근데 이 수익이 안 나, 수익이.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MSCI 지수 포함이 안 됐, 빅히트랑 녹십자가 MSCI 지수에 포함이 안 됐으면 SK바이오팜은 가능할 것 같은데.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오지게 오를 텐데 이거 진짜 많이 오를 텐데 외국인들 이거 돈 냄새 맡고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근데 이거 하방선이 깨져가지고 내일도 좀 더 지켜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강심장이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쫄려서 못 들어가겠네요. 역시 주린이면 주린이답게 예, 자기 본문에 맞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표 주가가 14만 원인데 이러한 좀 예상치 못한 어떤 딜, 어떤 지분 관련 소식이 있으면 근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다른데 다른 어떤 상장 회사에서 들어갈 확률이 너무 높은데 MSCI 지수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좀 무서울 정도로 매수를 했네요. 웨인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부채비율 줄인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찬찬히 시간을 들여서 봐야 할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하락장이다 보니까 다 하락이에요, 하락. 제 마음도 심란하네요. LG 디스플레이 역시나 1350원 떨어져서 23,400원 종가 마무리되었고요. 삼성화재도 이건 좀 아쉽네요. 빅히트도 오늘 마이너스, KT도 마이너스, 기업은행도 마이너스, 제일제당도 42만원대가 깨졌네. 43만원대가 깨졌네. 와, 40만 8,500원. JP모감 나가고 UBS에서 나가고 외국인 기관 동시 다 나가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래도 희망이 밝다고 생각을 했는데 밝다고 생각을 했는데 40만 원대도 지금 아슬아슬하겠는데요. 지금 유동성이 나가면 확실히 문제가 될 것 같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A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6,000원 빠져서 127,500원 종가 마감되었고요. 케미칼, SK 케미칼은 올랐네. 동서도 1,450원 빠져서 45,500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GS도 빠지긴 했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키움증권 또 빠졌네. 13만 1,500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롯데지주도 빠졌네요. 롯데지주. 더존, 비존 이것도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주가 방을 잘했네요. 모건스탠리 들어오고 기관도 좀 사놨고요. 정기 주총 소집 25일. 영업이익 267억. 한 주당 450원 배당금. 그렇군요. BGF 리테일 오늘 매도가 좀 심했나요? 기관 또 사들였네요. CLSA 나가고 맥커리 나가고 UBS 들어왔네요. 여기도 좀 살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이것도 추가 매수를 들어갔다는 게 좀 신기한데 빠질 때 한꺼번에 빠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여기도 또 증권회사마다 좀 어떤 생각이 좀 엇갈렸나 봅니다. CJ도 오늘 1,900원 빠졌고요.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팔았네요. 지분 보유율 19%. 과거에 17도 갔었네요. 많이 보유하고 있었네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라고 보여지네요. 이제 제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걸로 보이네요. 네, 계속해서 함으로써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로 보이고요. 농심도 28만원 종가 마감되었는데 16%, 16.69. 과거에도 거의 17% 이렇게 들고 있었네요. 20%. 여기서 더 다이어트, 지분 보유율을 다이어트 할 것 같진 않고요. 거의 보면 17% 이렇게까지 내려갔었네요. 조금 조정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 더 담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뭐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전반적으로 그냥 안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성도 오늘 빠졌고요. 효성도 외인 기관 동시에 매도했고요. 효성도 괜찮은데 단기순 손실 났고요. 주당 배당금 또 주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오르긴 했네요. 솔직히 좀 더 기다려보는 편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NHN도 오늘 엄청 빠졌네요. NHN 홍콩 상하이에서 나갔고요. 외국인 많이 팔고 기관도 어느 정도 팔았어요. 팀원 상장 본격화에 NHN 선택과 집중 필요. 근데 NHN에 게임 유명한 게임이 있나요? 콘텐츠는 뭐 솔직히 알아줄 만하죠. 웹툰이 있다 보니까 음,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 조금 더 재고를 해봐야지 않을까, 고민을 좀 더 해봐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금리가 올랐다는 걸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매수할 때 좀 허들을 조금 높게
생각해서 매수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정 K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괜찮습니다. 10%, 10.4까지 떨어졌네요. 10.4. 과거 17%, 13%, 19% 이렇게도 올라가 있었는데 23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13%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네요. 근데 지금 이제 보유율 최저로 진행하면서 멜린치 나갔다는 건 호재죠. 좀 더 담아두는 편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약간 크게 막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때나 좀 많이 오르지.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씩 한 주씩 또는 10주씩 해서 들어가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W게임즈도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 56,300원. 외인 기관 돌 다 팔고요. 야, 이 저점 찍었죠. 이 똑같이 찍었네요. 보통 주당 350원 배당 줬고요.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담아둘만 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시를 좀 봐야지 않을까. 이제 백신 풀리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이런 걸 페이스북 관련해가지고 이런 그 카지노 관련 게임을 할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격대면 뭐 좀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좀 다 조금씩 담아두다가 기다려 볼 만하다. CJCGV는 오늘 조금 상승폭이 좀 컸는지 오늘 350원 하락해서 27,800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TY홀딩스가 오늘 5% 하락해서 23,700원 종가 마감되었는데 외국인 기관도 역시 매도를 진행했고요. 실적 태형건설이 TY홀딩스로 바뀌었다라는 거. 건설 쪽이네요. 어느 정도 저점까지 내려온 걸로 보이긴 하는데 한번 내려온 적이 있어서 2월달 좀 살펴보아도 거의 비슷할 걸로 전체적으로 다 꺾여가지고 이것도 좀 보호 예수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좀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리츠 오늘 5원 떨어졌네요. 롯데제과도 이제 슬슬 빼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금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진짜 그래도 많이 사주긴 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6,366억이나 매수를 해서 대신 이제 프로그램으로 엄청나게 매도를 때리다가 사람들이 던지니까 그때 확 매수를 했겠죠. 삼양식품도 오늘 장이 장이다 보니까 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SPC 썸립도 오늘 76,600원에 중가 마감되었습니다. 삼양사도 56,100원에 중가 마감되었는데 메릴린치 빠져나갔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더 사놨어요. 네, 기관도 좀 더 사두고요. 그때
6만 원대 올랐을 때가 4.5% 정도였으니까 지금 조금 더 매수를 더 담아뒀네요. 네. 4.4에서 4.3으로 떨구고 이렇게 또 담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또 담네요. 음, 비중을 좀 늘렸는데 전체적으로 하락의 여파가 정말 크지 않나 싶습니다. 빙그레도 오늘 1,400원 떨어져서 58,000원 종가 마감되었고요. BGF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0원 떨어져서 5,630원. 외국인 들어왔는데 기관은 나갔네요.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나간 건 아니어서 8%나 들어왔네요. 근데 8%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 진짜 좀 많이 들어오긴 했었네요. 외인과 기관이. 비중을 뭐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더 늘리긴 했는데 조금 이제 앞으로 더 늘릴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미 더 많이 늘어가지고 매도를 좀 더 치고 그 다음 추가 매수를 할까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교보증권도 떨어지고 교촌 FMB도 떨어지고 롯데푸드도 제가 예상한 가격 그대로 돌아왔네요. 38만 14,500원 떨어져서 38만 3천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SK증권 또 떨어지고요. 가면 갈수록 제가 아는 기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농심홀딩스도 오늘 1,000원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폭이 좀 적었네요. 덜 떨어졌네요. 한 72,000원대 정도로 찍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방어를 잘 했습니다. 삼성출판사는 여기서는 또 오르네요. 야, 외인과 기관은 진짜 역시 돈 많은 분들이 최고의 최고. 이어부산도 떨어졌고 티웨이도 떨어졌고 아까 다 봤었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인 건 SK바이오팜 아닌가. 떨어져도 한 14만 원, 14만 1,000원 이 정도까지라 그 정도나 뭐 떨어지겠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좀 원대한 계획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어떻게 딜을 하죠? 역시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줄인이다 보니까 배울 게 좀 이게 보면 볼수록 배울 게 더 많아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본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상승한 것도 꽤나 있었네요. 국고채 이런 것들은 다 올랐네. 인버스 이런 것도 오른 거요. 골든 크로스 다 모르는 것들 넘어갑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우는 다시 올라갔네요. 나스닥은 계속
딱히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 S&P도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은 진짜 조금 떨어지나 싶었는데 와, 상승세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때 막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좀 위험한 것 같다 했을 때 확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또 회복을 하나 보네요. 대단합니다. 네, 역시. 애플도 오늘 마이너스 찍네요. 애플이 124달러로 10시 오후 10시에 오전이죠. 오전 10시에 122달러까지 떨어졌네요. 하락폭이 120달러까지도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이제 하락 국면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메리카 에어라인, 제너럴 일렉트릭은 역시 13달러까지 올랐네. 아메리카 에어라인스도 21.8달러, 포드 모터 컴퍼니도 포드도 11.9달러, 노키아 노키아 그 핸드폰 그쪽 아닌가요? 음, 원상태로 돌아오는 느낌인데 팍 떴다가 2017, 2020년 지속 경영 인터레스트 이율 인컴을 보면 되는 것 같은데 넷 인컴 컨티뉴잉 디스컨티뉴잉 오퍼레이트 적자인 것 같은데 2019 적자 20년도도 넷 인컴 스토크홀더 주주 순수익 이거 익스펜스 비용 프로핏이 레베뉴랑 프로핏이 뭐 높다고 해도 결국엔 넷 인컴이 마이너스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결국 영업 적자라는 거잖아, 적자.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많이 오르네. 와, 계단이네, 계단. 탁, 탁, 탁. 뭐, 상승세 좋습니다. 네. 라이엇 블록체인? 테슬라 여기 있네. 테슬라는 오늘 많이 오르네. 미친 듯이 오르네. 야, 3%인데 26달러가 올랐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건가요? 컨버세이션 말고. 코스트, 프로핏. 그래도 여긴 좀 있네. 프리텍스 인컴, 텍스 프로비전, 넷 인컴. 이거네. 뭐야 이게. 이렇게 시총이 이렇게 높은 회사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큰 회사가? 진짜 꿈과 희망이 가득 찬 테슬라네, 진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AMD. 오를만도 할 것 같은데, 얘가 계속 떨어지네. 70, 78달러, 77달러 되면은 좀 담아둘 만할 것 같은데. 지금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왕이면 좀 좋은 주식은 싸게 사는 편이 좋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찾아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